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슬라는 겉으로 보이는 속도보다 실제로 안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공개된 세 가지 이슈를 보면 테슬라가 내부에서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 없이 움직이는 로보택시, 자연스러워진 FSD, 그리고 위성통신을 연대해 둔 새로운 특허까지 이 조용한 변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며칠 전 테슬라는 오스틴에서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로보택시를 실제 도로 위에 내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세이프티 모니터 제거가 드디어 현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죠. 모델 Y 두 대가 완전 모인 상태로 공공도로를 자연스럽게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머스크 또한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테슬라의 오랜 목표였던 로보택시 네트워크로 가는 길에서 본격적인 실전 단계로 들어섰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의 자율주행 테스트가 아무리 발전했어도 차량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점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빼고 실제 도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테슬라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 단계 높은 문을 열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이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테슬라의 방향성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로보택시 테스트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최근 배포된 FSD 버전 14.2125 업데이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버전에서 보여준 변화는 단순한 버그 수정이 아니라 실제 도로 주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던 부분들을 깊이 있게 개선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전 버전에서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던 속도 조절 방식은 이번 업데이트에서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교통 상황에 맞춰 속도를 더 능동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차선 변경도 확실히 변했는데 주저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한 구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로 표지판 인식의 개선입니다. 속도 제한을 잘못 해석하면서 생기던 사소한 흔들림들이 줄어들자 전반적인 주행 리듬이 훨씬 매끄러워졌고, 이것이 곧 로보택시의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테슬라가 이제 단순 기능 개발을 넘어서 자율주행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다듬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언뜻 보기에는 별개로 보이지만 사실 앞에 두 가지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차량 노프를 전파가 잘 투과하는 특수 폴리머 구조로 설계하는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구조가 바로 스타링크 같은 위성통신을 차량 자체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셀룰러 통신망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건물 사이의 음영 지역이나 도시 매각 같은 신호가 약한 곳에서는 연결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기반 통신이 차량에 직접 통합된다면 로보택시가 어느 지역을 달리든지 끊김없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 모니터링, 실시간 데이터 송수신, 긴급 대응 등 자율주행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들 역시 훨씬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되겠죠. 테슬라가 이 특허를 지금 시점에 공개했다는 것은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이 결국 차량의 눈과 뇌뿐 아니라 끊김없는 연결성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은 각각 따로 보면 그저 기술 업데이트처럼 보이지만 흐름을 맞춰놓고 보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통신까지 테슬라가 모든 조각을 스스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 오늘 특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이 현실이 되는 생태계를 통째로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원만 넣었어도 6,000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쇠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